2025년 9월 11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나스닥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닥 업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하는데 어떻게 내려갈 생각을 하느냐, 파동이 내려갈 일은 이제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금리 인하 자체가 호재냐 악재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렇게 보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거고요. 실제 그 이면에는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지금 국채를 발행도 못하고 단기채로 지금 쫄쫄 굶고 있거든요, 미국 재무부가. 그런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국채를 비싼 금리로 발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낮추고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중국하고 일본이 국채를 안 사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 자가 소비를 해야 돼요, 국채를. 그럼 미국 내에서 자가 소비하려면 그 자가 소비할 애들이 따로 뭐 있습니까? 연기금이나 그런 펀드들이, 아니면은 은행들이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거고, 막상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빠질 겁니다. 나스닥은 계속 갈 수 있는 파동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은 유동성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은행이나 펀드나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지금 빠진 게 비트코인 같아요. 비트코인은 벌써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는 벌써 파동이 꺾였어요. 그래서 이미 자금을 빼고 있고요. 비트코인에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야 될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9월 16일 17일 해서 금리 인하하고 나면 이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쪼그라들기 시작할 겁니다. 한꺼번에 막 쇼크는 주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유동성은 채권 쪽으로 빠질 겁니다.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은행이나 연기금 펀드에서 그거를 사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움직일 걸로 보고, 그런 전제하에 나스닥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파동력이 ABC 만들었다고 얘기 드렸는데 여기서 맞춰버렸어요. 그러면 이 파동이 뭐냐? ABCD일 수도 있고요, ABCD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ABC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파동은 ABC일 가능성이 크죠. 이게 ABC가 만들어진 걸 보면. 그러면 ABCD 또 ABCD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불규칙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거죠. ABCD 불규칙, ABCD 불규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봉상으로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의 고점을 만드는 시간, 그래봤자 내일 금요일이고요. 9월 16, 17 해서 17일날 발표하면, 17일날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 월, 화 3일 남았거든요. 일봉 3개 정도 버텨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금리 인하 발표에 축하하면서 마지막으로 나스닥에서 이제 채권으로 넘어갈 펀드들은 돈을 뺄 겁니다, 유동성을. 그래서 나스닥의 유동성이 안 좋아지는 거죠. 보통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지면, 삼각형이 A, B, C, D 만들면 강세잖아요. 강세인데 여기서 왜 이 바가 이렇게밖에 안 됐느냐? 불규칙을 이 바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A, B, C, D, E로 만들어서 고점을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이제 고점 찍고 나스닥도 빠져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은 17일날 FOMC Fed Rate Decision 하고 나서 그때부터 유동성 부족으로 시름시름 빠질 겁니다.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동성 부족 얘기는 아마 안 할 겁니다. 계속 이제 리세션 얘기를 하겠죠, 미디어는. 왜냐면은 유동성, 그 채권 발행한다고 유동성 빠져가지고 주식 빠졌다 그러면 표 떨어지거든요, 미국은. 그러면 주식 빠지는 거는 미국에 있는 중산층, 표심을 대표하는 게 부동산 가격하고 주식입니다. 채권이 아니에요. 채권은 월가의 관심이고, 중산층, 표심은 부동산하고 주식인데, 주식이 빠질 때는 절대로 정부 때문에 빠졌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미디어는 그거를 커버하는데 천재들입니다. 유동성 문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리세션, 드디어 공황이 온다 이러면서 난리를 칩니다. 계속 돈은 풀면서. 근데 돈은 풀긴 풀 건데 유동성 경색이 오면, 이제 채권 발행한다고 유동성이 빠지면 주식에서 돈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서 빠지게 되면 여기 파란 선까지 빠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파란 선 밑으로 빠지는 거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묘기대행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A, B, C인데 이거를 한 강세를 만들 수 있을런지, 뭐 하기야 뭐 불규칙 만들어도 또 올라가도 뭐 상관없죠. 그냥 계속 AI 혁명의 이 시대에 올리는 거야 지금 일도 아닐 건데, 미디어에서 도배하는 거는 계속 이제 리세션에 대한 얘기만 주구장창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원래 미디어는 서서히 빠지라고 하는 얘기인데 패닉셀이 나오는 거죠. 그때 내려왔다가 실패한 C바 나오고 쾅 하고 빠지면, 그때 실패한 C바를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파동은
파동은 예전에 제가 호빗삼각형 잡았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거든요. 여기서 A, B, C, D, E로 잡았던, 그래서 1대1 구간이 여기였고 272, 382 구간, 그 다음에 618 구간이 24173 여기입니다. 618 구간을 칠 수도 있고 근처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여기거든요. 24173. 그러면은 일봉 한 3개 정도 보태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 58을 건드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동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내려와다가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실패한 C파라고 부르지만 쓰기는 A, B, B파죠. 실제로는 B파인데 눈에 보이기에 실패한 C파. C파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A, B, C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C파라고 부르는 거지, 얘는 사실은 B파죠. 그래서 그 B파는, 실패한 C파는 ABC나 WXY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파동은 아마 금리 인하 전에 조금 더 고점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 일부 다른 지금 이제 M7 주식들 때문에 계속 나스닥하고 S&P 성적이 지표가 좋게 나오는데 아마 자금은 계속 만들고 있을 거예요. 다른 찌질한 주식들을 팔아가지고 지금 자금 준비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1.618 구간을 치고 또는 그 근처까지 가다가 17일날 당일날 화려한 불꽃 쇼를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내려와다가 실패한 C파 만들고 다시 떨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리세션이 미디어의 온 지면을 도배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는 강세를 보였지만 이 파에서 불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불규칙 대환장 파티를 시작을 한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하락의 구렁텅이에 빠진 건 아니고요. 이 올라갔던 이 추세를 한 방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실패한 C파를 만들고 알고 보면 B파, 그 다음에 C파, D파, E파를 내리는 그런 파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A, B, C 터미널 만들어서 빠지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일 금요일장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장 파동 진행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